네, 울주 마음건강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마야병원에 근무하는 정신과 전문의 김창수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정신과 약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정신과 약물이란 주로 우리 뇌의 신경 전달 물질을 조절하는 약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우리 뇌에는 세로토닌, 도파민, 노에피네프린, 가바와 같은 신경 전달 물질들이 있는데 이들이 우리의 생각과 기분을 좌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신경 전달 물질들이 과잉되거나 혹은 부족하거나 불균형할 때 병이 발병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울증의 경우에는 세로토닌과 노르에피네프린과 같은 이런 신경 전달 물질이 부족해서 생기는 것이므로 이것을 높여주는 약을 사용하는데 이것들을 우리가 항우울제라고 부르게 되겠습니다. 조현병을 치료하는 약물들은 이 조현병이 도파민이 과활성화돼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게 도파민이 활성화되면 환청이나 망상, 이게 잘못된 생각 같은 것들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이 도파민을 조절해주는 약을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최근에는요, 이게 조현병에 관여하는 호르몬, 신경 전달 물질들이 도파민뿐만 아니라 세로토닌과 그 외 기타 여러 가지 신경 전달 물질들이 관여하는 걸로 밝혀져서 최근에 나온 약들은 여러 신경 전달 물질을 조절하는 그런 약들이 많이 개발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알코올 중독자에게 쓰이는 항갈망제라는 약이 있습니다. 이는 뇌에 보상회로라는 것이 있는데 여기에 작용을 해서 우리가 음주에 대한 갈망을 줄여주거나 술을 마셨을 때 기분을 좋게 하는 이 효과를 막아버려서 음주 충동을 줄여주는 약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공황장애나 불안장애와 같은 이런 병에 사용되는 항불안제가 있겠습니다. 항불안제에는 주로 벤조다이제핀 계통의 약물이 선호가 되는데 이들은 빠르게 진정을 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대신에 의존성이 있어서 장기간 사용하는 걸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수면제가 있지요. 여러분 많이 복용하시는데요. 수면제로 사용되는 약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 향정신성 의약품에 속하는 벤조디아제핀계 약물과 졸피뎀이 있겠습니다. 이들은 효과가 즉각 나타나기는 하는데 중독성이 있어서 향정신성 의약품에 속해 있고요. 그 외 기타 비향정신성 의약품에 속해 있는 것으로는 우리가 흔히 약국에서 파는 항히스타민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수면 유도제라고 해서 파는 것들이 있고요. 그 외에 수면을 좋게 하는 호르몬인 멜라토닌 제제가 있습니다. 이거는 슬카딘이라고 해서 이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이 있어야 수면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약이 있고요. 기타 이제 우울증 약이나 정신병 약 중에 수면 효과가 좋은 약들을 우리가 수면제로 쓰게 됩니다. 그래서 흔히 여러분 수면제라고 받았는데 설명서에 보니 정신병 약이 또 적혀 있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이 정신병 약이 수면 효과가 좋아서 이렇게 쓰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정신과 약들은 문제가 뭐냐 하면 부작용이 있다는 겁니다. 거의 모든 약들은 부작용이 있습니다. 특히 정신과 약들은 뇌에 작용하는 약이다 보니까 다른 약들에 비해서 부작용이 심각하게 보입니다. 그리고 일상생활에 하는데 불편하게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병 약물의 부작용부터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 급성 근육 긴장 이상증이라고 했어요. 이게 눈이 치켜 올라가거나 혀가 꼬여서 발음이 잘 안 되거나 목이 뻣뻣하고 몸이 굳는 이런 부작용이 있고요. 두 번째는 정좌불능증이라고 해서 한 자리에 가만히 있지 못하고 안절부절하는 그런 부작용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자율신경계 부작용이 있는데요. 눈이 흐릿하게 보이거나 입이 마르고 변비가 생기고 소변이 보기 어려워지고 이런 자율신경계 부작용이 있고요. 그 다음 네 번째로 호르몬계
혹은 대사장애가 있는데 이것은 식욕을 증진하고 그래서 체중을 올리고 성기능 장애를 가져오고 또는 이제 생리불순 혹은 생리가 끊기는 그런 부작용과 유접이 분비되는 이런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가성 파킨슨 증후군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약 복용 후에 3 내지 6주 후부터 주로 나타나는데 얼굴 표정이 무표정해지고요. 침을 흘린다거나 촉박걸음을 걷습니다. 촉박걸음이라고 하면 이게 짜박짜박 걷는 거 있죠. 이런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굉장히 이제 위험한 건데요. 지연성 운동장애라고 해서 1년 이상 장기간 약을 복용하는 환자들에 있어서 이게 운동장애가 지속되는 겁니다. 막 입을 오물오물 한다든지 혀를 낼렁거리거나 핥는다든지 막 손발을 계속 이렇게 덜덜 떨듯이 움직인다든지 이런 부작용이 있는데 이건 잘 없어지지 않아요. 근데 최근에 나온 약들은요, 이런 부작용을 많이 없앨 약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항우울제에 대한 부작용을 좀 말씀을 드리면요. 항우울제도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데 종류에 따라서 부작용이 다릅니다. 다 합쳐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어떤 항우울제는 잠이 많이 오게 하는 항우울제가 있고 어떤 항우울제는 잠이 안 오게 하는 불면을 유발하는 항우울제도 있습니다. 이 항우울제들도 시야가 흐린다든지 변비를 유발한다든지 소변 보기 곤란하게 한다든지 성기능 장애, 발기가 안 된다든지 사증을 지연시킨다든지 그리고 구토감이나 오심, 속이 미식거리는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부작용들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수면제의 부작용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면제 중에 벤조디아제핀계 수면제는요, 효과가 빠른 대신에 이게 조금 졸음이 오고요, 낮에도. 아니면 뇌 기능이 떨어져서 기억력이 좀 떨어지는 이런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장 큰 부작용은 이 습관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졸피뎀이라고 여러분 가장 많이 사용되는 수면제인데요. 이것은 효과도 빠르고 이게 기억력 저하도 덜한 대신에 중독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결정적인 부작용으로는요, 야간에 약을 먹고 환각을 경험하게 해요. 헛것이 보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요, 밤에 자다가 일어나서 음식을 먹는다든지 돌아다닌다든지 본인도 모르게 마치 몽유병 환자처럼 그런 부작용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작용이 있으면 반드시 이 약을 중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수면제로 사용되는 항우울제나 항정신병 약물들은요, 수면을 이렇게 길게 유지해주는 이런 효과가 있는 대신에 다음 날까지 좀 멍하게 하거나 졸음 오게 하는 부작용이 있고 대신에 이제 습관성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가 약물을 어떻게 먹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가, 또 주의해야 될 점은 뭔가,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약을 선택할 때는 의사와 환자와 함께 의논해서 선택해야 된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내가 선택해서 내가 먹는다는 느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학생이거나 직장에 다닌다. 그럼 낮에 졸리는 약을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졸립지 않는 약을 선택하는 거죠. 반대로 내가 불면증 때문에 너무 힘들어. 이러면 어때요? 잠이 잘 오는 약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신병 약물 중에는요, 조현병이나 조울증 같은 경우에는 장기 지속형 주사제가 있습니다. 요거는 한 달에 한 번 혹은 3개월에 한 번 주사만 맞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직장 생활하거나 학교 다니는 사람들은 약 먹는 게 번거롭잖아요. 그럼 이 주사를 선택하면 됩니다. 이 주사제는 오히려 부작용도 덜하고 약물 농도를 균일하게 유지하기 때문에 치료적 효과도 안정되고 약을 안 먹어서 생기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런 약들이 다양한 선택이 있다 하는 걸 알고 의사와 상의해서 선택하는 게 첫 번째 중요하고요.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약을 먹고 금방 효과가 나타나기를 기대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정신과 약들은요, 서서히 정량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치료 용량으로 가버리면 부작용 때문에 힘들어져요. 그래서 용량을 서서히 올려야 되는 면도 있고, 또는 항우울제 같은 거는 원래가 약을 먹고 한 2주 후쯤부터 효과가 나타나요. 적어도 이제 한 달쯤 먹어보고
이 약이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평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너무 빨리 약이 효과가 있다 없다 이렇게 선택하면 안 되고요. 세 번째로 꾸준히 복용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증상이 좀 좋아지면 환자분들이 어때요? 약을 끊으려고 해요. 그때 약을 끊어버리면 재발하거나 더 악화될 수 있어요. 이 정신과 병은요, 한번 재발하면 할수록 그 다음에 치유가 더 어려워지고 더 만성화되기 때문에 초기에 완전히 치료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임의로 약을 끊지 말라. 그래서 약을 꾸준히 얼마나 지속해서 잘 먹느냐가 매우 중요하고, 우울증일 경우에는 최소한 한 6개월, 조울병이나 정신병은 한 1년 이상 이렇게 수년간 먹어야 되는 경우가 있다. 이걸 알고 계셔야 되고요. 네 번째, 이제 중단할 때입니다. 약을 중단할 때 한꺼번에 딱 끊어버리면요, 금단 증상이 나타나요. 불면, 불안, 초조, 막 두통, 막 이런 여러 가지 금단 증상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져요. 그래서 약은 서서히 조금씩 줄여서 끊는다. 요게 원칙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이제 약은 이 부작용을 피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부작용이 있을 때는 우리가 대처하는 방법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약의 용량을 줄여보는 겁니다. 그거는 본인이 하는 게 아니라 의사와 상의해서. 두 번째, 약을 바꾸는 거예요. 효과는 비슷하되 그런 부작용이 없는 약을 바꿀 수 있고요. 세 번째는 이 약의 효과가 너무 좋아. 그러면 이 부작용을 막아주는 다른 약을 같이 복용하는 겁니다. 이런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부작용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부작용이 있을 때는 즉시 의사하고 상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처방된 약을 임의로 줄여 먹거나 과하게 먹으면 안 됩니다. 어떤 분들 보면 약을 드실 때요, 나 요 약만 먹을래 이렇게 골라 먹는 분들도 있고, 또는 어떤 분들은 야, 이걸로 불안해 안 없어져, 혹은 이걸로 잠이 안 와 해서 2봉지, 3봉지 먹는 경우도 있어요. 이럴 때 문제가 뭐냐면요, 이 정신과 약들은 대개 심장에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심장에 이상이 오면 위험해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호흡 중추에 영향을 미쳐서 호흡을 느리게 만들어요. 구역감을 유발해서 토했는데 그게 기도를 막아서 위험한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약은 반드시 처방된 대로 먹고 잘 안 맞으면 빨리 의사 선생님한테 가서 요런 게 잘 안 맞다 해서 다시 약을 조절해서 복용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수면제의 경우인데요. 수면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습관성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장기간 드시면 안 되는 거예요. 가능하면 짧게 먹어야 되고, 불면의 원인을 찾아서 그 원인들을 제거하고 수면 그 위생을 좋게 해서 수면을 유지하는 게 좋고요. 그 다음 낮에 수면제를 복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아주 좋지 않습니다. 어젯밤에 못 잤으니까 오늘 내 낮에 잘래 하고 수면제를 먹죠. 그러면 이제 이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예요. 밤에는 못 자고 낮에 자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낮에 좀 힘들더라도 오늘 버티고 밤에 약을 먹고 주무시도록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졸리는 약을 복용하시는 경우에는 운전을 하시면 안 되고, 위험한 기계 조작 이런 걸 하시면 안 돼요. 네, 오늘 제가 이제 약을 복용할 때 주의해야 될 점, 지켜야 될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요걸 잘 지켜서 약 잘 드시고 빨리 회복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음이 아플 땐 왜 참기만 해요. 고민하지 말고 상담 받으시죠. 정신건강 책임져줄 우리 쉼터, 훌쭉은 정신건강복지센터.